필요한 내용만 좀 빠르게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해야 될 건 상학 방정식인데 그 이제 다른 지난 시간에 왔던 친구들은 그래프 이야기를 좀 하긴 했고 지난 시간에 안 온 친구들은 그래프가 시험을 이미 봤기 때문에 방정식 부등식부터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학함수, 상학방정식, 상학부등식 이야기를 할 텐데 결국 그 방정식, 부등식을 푸는 건 그래프 그려서 그냥 푸는 거였거든요. 그죠? 뭐 아주 간단한 방정식으로 sin x가 뭐 2분의 1 예를 들어서 x가 0에서 2파이 사이에 들어있을 때 요 범위에서 이거 만족시키는 x 찾으세요. 이런 게 상학방정식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우리 그래프 그려서 찾으면 끝나는 거였다고. 사인 곡선 먼저 그리시면 되고 뭐 대충 이렇게 너무 넓적하게 그렸나요? 여기를 2파이라고 보면 어차피 0에서 2파이니까 이렇게 생긴 게 좌변에 있는 녀석이라고 치면 우변에 있는 2분의 1이라는 건 여기가 1이었을 테니까 이 정도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요 점 x좌표, 요 점 x좌표 찾아보시면 되고 얘는 좀 헷갈린다 하더라도 요 구간은 이제 1사분면에 해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인이 2분의 1이라는 값을 갖는 건 어딘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인이 2분의 1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6분의 파이인가요? 그죠? 그래서 요 점 x좌표가 6분의 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런 애 또 찾는 거지. 우리 그래프 그릴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1사분면까지는 제대로 그려놓고 나서 그 다음은 요 녀석 사실은 복사해가지고 붙여넣는 거거든. 뭐 돌려서 붙여넣든 뭐 이렇게 대칭시켜서 붙여넣든 붙여넣는 거니까 이런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6분의 파이만큼 간 거니까 요 점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이동하는 것도 또 6분의 파이만큼 이동하게 될 거다라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파이였으니까 요 점의 좌표가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죠? 그래서 요 녀석 방정식의 해를 찾으세요. 그러면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될 거고 이거를 조금 뭐랄까 조금 더 머리 쓰게 하는 건 이 정도일 텐데 뭐 똑같이 x가 0에서 2파이 사이라고 치고 뭐 어떻게 바꿀까요? 2 sin 2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1이다? 뭐 이런 거 숫자들을 막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이제 여러분을 좀 괴롭히려고 하는 건데 얘도 약간 유두리를 발휘해보자면 우리 이거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했냐면 좌변에 있는 거 그림 그리고 우변에 있는 거 그림 그리고 교점 찾으세요 했거든요. 얘도 물론 좌변에 있는 거 그림 그리고 우변에 있는 거 그림 그려서 교점 찾아도 되는데 좌변에 있는 거 그림 그리려고 보면 약간 귀찮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식을 약간 변형하기를 요 2를 넘겨서 sin 2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거 찾으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얘도 2x 더하기 3분의 파이 배기 싫잖아요. 이 2x 더하기 3분의 파이를 t라고 아예 치환을 하자는 얘기지. 2x 더하기 3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해보면 sin t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거 찾아보세요 라는 소리가 돼요. 그죠? 대신에 x의 범위가 0에서 2파이 사이였으니까 이제 t의 범위가 조금 달라지겠죠? 뭐 예를 들면 계산을 해보면 3분의 파이에서 4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다. 이 정도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2분의 1이 되는 거 찾으세요 라는 말이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최소한 두 주기는 돌려야 되네요. 조금 더 가겠다. 그죠? 그래서 3분의 파이면 요쯤에서부터 4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면 요쯤에서 잘라질 거고 2분의 1을 그으세요인데 2분의 1은 참고로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원래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건 6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이렇게가 2분의 1이 그어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포함이 안 되고요. 요 녀석이 하나 포함되고 얘가 하나 포함되고 얘가 되고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녀석이 하나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t의 값이 4개가 나오고 그 각각의 t의 값에 따라서 x의 값도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되고요. 부등식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죠.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생겼으면 2분의 1보다 큰 거니까 요거 찾으란 이야기여서 6분의 파이에서부터 6분의 5파이 사이다. 그냥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 1보다 작은 거 구하세요. 그랬으면 얘보다 밑에 있는 거 구하세요니까 얘랑 얘 사이, 얘랑 얘 사이 이렇게 해서 해를 찾아내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부등식의 해라는 건 방정식의 해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대부분은 이 정도로 해결이 되는데 그 조금 일반해를 찾으세요 이런 거 아마 안 나오겠지만 정석에는 정리가 좀 되어 있어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sin x가 뭐 2분의는 좀 그렇고 뭐 a다. a라는 건 뭐 1보다 작은 양수다고 치면 이거 만족하는 해를 찾으세요라고 하면 얘처럼 특별히 x의 범위가 만약에 주어져 있으면 누구다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는데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이걸 2분의 1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쟤처럼 범위가 있으면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야 이러고 끝나면 될 텐데 sin x가 2분의 1이야 x의 범위가 특별히 주어져 있지 않으면 저 x에다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무수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원래 sin x라는 건 정의역이 실수 전체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갈 텐데 2분의 1이라는 녀석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럼 x를 찾아보면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6분의 5파이도 되고 6분의 파이도 되고 6분의 1파이 여기는 6분의 5파이 그 다음 여기는 한 주기 다 돌고 나서 6분의 파이 가는 거니까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여서 6분의 13파이 이거는 3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는 거니까 6분의 17파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손으로 다 쓸 거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0에서 6분의 파이만큼 간 거고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거꾸로 온 거고 다시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한 거고 3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4파이에서 3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일반해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x라는 녀석은 n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하거나 빼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n에다 0 집어넣으면 6분의 파이 더해야 되고 n에다 1 집어넣으면 6분의 파이를 빼야 되고 n에 2 집어넣으면 6분의 파이를 더하고 3 집어넣으면 빼야 되니까 이걸 마이너스 1의 n제곱 6분의 파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n에 0 넣은 거, 1 넣은 거, 2 넣은 거, 3 넣은 거 등등등을 다 나타낼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삼각방정식의 일반해라고 부르는 거고요. 책에 따라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걸 쓰기 귀찮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x라는 걸 2n 파이에다가는 6분의 파이를 더하는 거고 2n 더하기 1 파이에다가는 6분의 파이를 빼는 거야. 이렇게 n이 정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거나 어차피 같은 이야기고요. 어차피 여러분이 만날 대부분의 문제는 저렇게 정의역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지만 이게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것이 아까 애초에 이거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를 찾아내는 방법이 1사분면에서 6분의 파이라는 걸 일단 찾아놓고 나서 여기선 6분의 파이만큼 앞으로 가는 거고 여기선 6분의 파이만큼 거꾸로 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뒤에 또 있었다면 다시 2파에서 6분의 파이만큼 앞으로 가는 거고 3파에서 거꾸로 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사인 말고 코사인 가지고도 해보면 똑같이 코사인 x가 2분의 1이야.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범위가 주어져 있으면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그림 그려서 찾으시면 되는데 혹시 그림이 이 x의 범위가 특별히 주어져 있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2분의 1에다 선을 그으면 이런 모양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사분면이니까 1사분면에서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건 여기가 3분의 파이예요. 그럼 이게 3분의 파이인 거 알았으면 나머지 애들도 찾아질 텐데 그럼 얘를 찾는 방법은 여기가 한 주기인 딱 2파이니까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거꾸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5파이 이렇게 생겼고 얘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앞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7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0, 2파이, 4파이를 기준으로 3분의 파이만큼 앞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일반해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얘는 2n 파이에다가 뿔마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제가 2분의 1이라는 특별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찾았기 때문에 여기 3분의 파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2분의 1이 아니라 애매한 값을 집어넣어서 그냥 1사분면에 있는 어떤 값이 세타래. 이거 알았으면 그냥 2n 파이 뿔마 세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sin x가 뭐 3분의 1이 됐으면 좋겠대.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야. 그럼 좀 더 밑에 있거든요. 얼마인지 몰라요. 얘를 그냥 세타라고 생각해 보면 0에서 세타만큼 앞으로, 파이에서 세타만큼 거꾸로, 2파이에서 세타만큼 앞으로, 3파이에서 거꾸로 오니까 n파이에다가 마이너스 n제곱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범위가 주어져 있으면 그냥 찾으시면 되고 혹시 없어도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찾는다는 걸 알고 계시면 뭐 범위가 있는 경우여도 결국엔 코사인이라는 건 주기가 딱 끝나는 걸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인 걸 이용할 거고 사인도 마찬가지 0에서 올라가는 거, 파이에서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찾을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외우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나 부등식의 해의 경계를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탄젠트도 안 그리겠지만 거의 똑같을 거라는 거 알죠? 탄젠트라는 것도 결국 주기가 파이인 상태로 걔는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보다 쉽죠. 이거는 한 주기 안에 같은 값을 갖는 경우가 두 개씩 있어서 그런데 탄젠트는 그냥 한 주기 안에 한 번씩밖에 없기 때문에 걔는 그냥 n 파이 더하기 세타 이러고 그냥 끝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탄젠트는 오히려 일반에 찾는 게 더 쉬울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이렇게 생겼고 좀 복잡하게 생긴 녀석은 아까처럼 치환해서 풀어보시면 거의 다 해결이 될 거고요. 요 방정식 해의 개수 찾는 것 중에선 지금처럼 우리가 아는 거 뭐 이렇게 1차 방정식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걔네도 결국 사인이나 코사인의 값을 찾아서 다시 x를 찾는 거니까 뭐 그냥 산수하는 수준의 문제일 거고요. 또 자주 볼 수 있는 녀석은 직선이랑 같이 나오는 거. 예를 들면 뭐죠? 이런 거? 또 사인이네. 12 사인 x랑 x랑 같더라. 이거 방정식 해의 개수 살펴보세요. 뭐 이런 거 하는 것들인데 이런 애들의 12는 좀 그렇다. 파이라고 할까요? 파이분의 12파이?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얘는 이 상태로 뭔가 놓고 푼다기보단 좌변에 sin x랑 우변에 12분의 파이 12파이분의 1x 이렇게 생긴 녀석 둘이 교점의 개수 찾는 거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애초에 요거는 상악함수고요. 요거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를 찾을 수는 없어요. 우리 능력 밖의 문제고 해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교점의 개수를 이용해서 실근의 개수 정도, 해의 개수 정도는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찾아보시면 얘는 어차피 1과 마이너스 1 사이만 움직일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선 가지고 교점의 개수 찾을 때는 어떻게 찾았냐면 이 녀석의 y값이 1이 되는 경우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를 찾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몇 번 만나는지 생각해 보는 거였고 어차피 얘도 원점 대칭, 얘도 원점 대칭이니까 오른쪽만 생각해 보면 얘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겼겠죠. 이 녀석도 직선인데 0,0을 지나가고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 얘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 얘가 1이 되는 경우 언제냐면 x가 12파이. 그럼 여기 2파이, 그 다음 여기 4파이 땡땡땡 해서 여기 어딘가에 12파이, 1이라는 점이 있을 거고 요 직선이 원점부터 출발해서 옆으로 사실은 올라가면서 생겼지만 제가 손으로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문제 풀 때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올라갈 거거든요. 사실은 직선이에요. 이 상태에서 교점의 개수 살펴보세요 라는 말이니까 사인 곡선만 잘 그려보시면 될 텐데 운 좋게 12파이라는 게 딱 한 주기 끝나는 지점이어서 마지막 주기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0,0은 그렇다 치고 한 주기마다 몇 번씩 만나냐면 두 번, 마지막까지 2번이에요. 그래서 총 오른쪽만 6주기 돌아갈 거니까 12번을 만나게 되겠죠.
요거 그대로 180도 딱 돌리면 3, 4분면에서 똑같이 12번 만나게 될 텐데 원점은 그러면 2번 세는 거니까 그거 한 번만 빼시면 이제 교점의 개수는 찾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당 함수랑 상학 함수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그림 대충 그려가지고 교점의 개수가 몇 개지 정도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정식 얘기는 요 정도, 방정식과 부등식은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죠. 상학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원인데 내용은 뭐였냐면 삼각형 있고 외접원 있고 이 원 안에 뭐 그냥 아무렇게나 생겨먹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 삼각형의 꼭지점을 A, B, C 그러면 변의 길이가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런 상태가 될 텐데 외접원의 중심이 여기쯤에 있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하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이거 뭐라죠? 현 B, C는 내비두고요. 요 A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생각을 해볼 텐데 요 A라는 꼭지점을 원주를 따라서 옮겨가지고 옆으로 살짝 옮기는 거지. 어디까지 옮길 거냐 하면 하필이면 변 하나가 요 외접원의 중심을 지나가게끔 요렇게 될 때까지 요 A라는 꼭지점을 이리로 옮기게 될 거라고요. 그럼 이건 원주각이기 때문에 요 각도랑 둘은 같은 각도가 될 텐데 그럼 하얀색 삼각형 입장에서 요 각도 A, 요 변의 길이 A, 초록색 삼각형 입장에서도 요 각도 A, 변의 길이 A 똑같이 세트로 유지가 될 거다라는 건데 초록색처럼 삼각형을 옮겨 놓으면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요 초록색 삼각형은 하필이면 여기가 수직인 직각삼각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변 하나가 외접원의 중심을 지나갈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고 요 각도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요 각도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빗변이니까 이 길이 분의 요 길이가 sin A라는 값이 되더라라는 거지. 요 길이는 뭐다? 외접원의 지름이더라. 우리 보통 외접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로 표현하니까 외접원의 지름은 2R 될 거고요. 그래서 요 2R 분의 A란 녀석이 바로 sin A란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지. 그죠? 이 흰색 삼각형에서 초록색 삼각형으로 변할 때 각도 A는 안 변하지만 각도 B도 변하고 각도 C도 변했고요. 변의 길이 B나 변의 길이 C도 변하거든요. 근데 이 각도 A랑 변의 길이 A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 둘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든다는 이야기고 아까 흰색 삼각형에서 꼭지점 A를 옮겼는데 A가 아니라 B를 옮기거나 C를 옮겨도 완전히 똑같은 녀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R분의 B 해보면 역시나 sin B가 될 거고 2R분의 C를 해보면 똑같이 sin C가 될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우리가 사인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변의 길이 하나랑 각도 하나랑 외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식이 하나가 딱 완성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따로 다 쓰기가 약간 불편해서 우리 보통 어떻게 했냐면 요 2R을 우변으로 sin A를 이 좌변으로 보내서 sin A분의 A가 2R이다. sin B분의 B도 2R이고 sin C분의 C도 2R이다. 뭐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sin A분의 A랑 sin B분의 B랑 sin C분의 C가 모조리 다 외접원의 지름인 2R과 같더라. 이게 사인 법칙 이야기였는데 이게 원래 사인 법칙은 변의 길이 하나랑 각도 하나랑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면 완성이 되는 식이거든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얘 없어도 식이 하나가 완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sin A분의 A랑 sin B분의 B랑 둘이 같다.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요. 각도 두 개랑 변의 길이 두 개를 알면 식이 완성이 된다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진 않지만
그냥 공식적으로는 각도 두 개를 안다는 건 각도 세 개를 다 아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변의 길이 두 개랑 각도 세 개를 다 알면 식이 완성이 되는 건데 식이 완성되는 건 완성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변의 길이 둘 중에 하나만 알아. 근데 각도를 두 개 알아. 그럼 이제 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나머지 변의 길이 하나를 찾아내겠다라는 거죠. 변의 길이 두 개를 알고 각도 하나를 알아. 그럼 나머지 각도도 알아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아는 사인 값은 몇 개 안 되니까 좀 특별한 경우에는 쓸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식 하나가 완성되는 건 얘야. 그 그림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건데 만약에 이 각도 두 개를 알고 있으면 이 각도에 대응되는 변이 요 녀석이고요. 요 각도에 대응되는 변이 요 녀석이니까 이 각도 두 개랑 요 변의 길이 두 개로 이루어진 거야. 그 중에 누군가 하나가 로스가 생기면 이 식을 이용해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각도랑 요 변의 길이를 알아냈어. 그럼 그건 그거 가지고 얘를 찾으려면 이 각도 두 개를 이용해서 요 각도를 찾아내야지. 어차피 다 더하면 파이니까요. 그럼 이제 각도 세 개를 다 알고 있고 요 변의 길이 알고 있으니까 요 각도랑 요 변의 길이 알았네. 나머지 각도 하나랑 나머지 변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그림 더러워졌어. 좀 다르게 이번엔 요 각도 하나만 알고 변의 길이를 얘를 알아야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를 알았으면 그때는 사인 법칙이라는 걸 쓸 수는 없어요. 그죠? 이 각도를 알았으면 요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고 이 변의 길이를 알려면 요 각도, 요 변의 길이를 알려면 요 각도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서로 다 약간 미스매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직접 이용할 수는 없고 만약에 여기다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 같은 게 나왔으면 뭐 그때는 또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어떤 때 쓸 수 있는지는 완성된 식을 보시고 이 식에서 어디 하나가 구멍이 났으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메꿔 넣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칙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약간 변형해서 이런 이야기도 하기는 해요. 사인 법칙 할 때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얘랑 다 같으니까 마치 우리 유리식 할 때 했던 건데 변의 길이 A, B, C의 길이의 비율이라는 건 사인 A와 사인 B와 사인 C의 비율과 같더라. 이런 거거든요. A 대 B 대 C가 사인 A와 사인 B와 사인 C의 비율과 같더라. 조심해야 될 건 이게 A와 B와 C의 비율은 아니라는 거예요. 각도의 비율이랑 같은 게 아니고 그 각도에 사인을 씌워놓은 사인 값의 비율과 같더라. 라는 거예요. 조심하시도록 하시고 그거 외에 뭐 나머지는 어차피 요식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만드는 거니까 뭐 A는 2R 사인 A야. B는 2R 사인 B야. C는 2R 사인 C야. 뭐 이런 것들인데 어차피 다 이 안에서 직직복구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봐야 될 건 코사인 법칙인데 코사인 법칙은 우리 자이도 그렇고 뭐 다른 책도 그렇고 코사인 법칙은 하나만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원래 코사인 법칙은 두 개가 있었고요. 그래서 코사인 1법칙, 코사인 2법칙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책에 써 있는 건 다 코사인 2법칙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1법칙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제가 소개는 할 텐데 이 코사인 1법칙은 사실은 좀 효용성이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듣고 까먹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하자면 이런 건데 A, B, C 요 변이 A, 요 변이 B, 요 변이 C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수선을 떨어뜨려서 직각으로 이렇게 잘라볼 거예요. 그래서 요 변의 길이를 X, 요 변의 길이를 Y, 그리고 요 변의 길이를 H 이렇게 생겼다고 볼 텐데 그럼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먼저 살펴보시면 이거 지금 직각삼각형 두 개로 잘라진 거거든요.
왼쪽 삼각형 먼저 보시면 C분의 X가 코사인 B랑 같아요. 그죠? 여기 요 각도가 B니까 C분의 X가 코사인 B랑 같고요. 오른쪽 건 B분의 Y가 코사인 C랑 같거든요. B분의 Y가 코사인 C랑 같아요. 그럼 얘는 X가 C 코사인 B란 이야기고 Y가 B 코사인 C란 이야기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X랑 Y랑 둘이 더하면 뭐랑 똑같다? A랑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X랑 Y랑 둘이 더할 거라고요. A는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얘가 코사인 1법칙이에요. 지금 제가 변의 길이 A를 기준으로 잘라서 그런데 A뿐만 아니라 뭐 B 가지고 만들었으면 C 코사인 A 더하기 A 코사인 C였을 거고 C였으면 A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뭐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얘는 좀 이따가 이제 이 법칙 이야기도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이 법칙. 효용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식 하나가 완성이 되려면 필요한 게 각도 A랑 각도 B랑 변의 길이 A랑 변의 길이 B랑 변의 길이 C랑 각도 두 개를 다 알아야 식이 완성이 되거든요. 각도 두 개를 안다는 건 삼각형이니까 각도 세 개를 다 아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변의 길이도 다 알아야 되고 각도도 다 알아야 돼. 그래야 식이 완성이 되거든요. 이거 중에 뭐 하나가 빠져서 예를 들어서 A가 빠졌어. 그래서 변의 길이 BC랑 각도 BC를 알았어? 그걸로 얘를 찾고 싶어? 그러면 굳이 이거 안 써도 돼요. 저거 써도 되잖아. 사인 법칙. 각도 두 개도 알고 그것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를 알았다는 이야기니까 얘 알아낸 거거든요. 각도 A는 BC를 알면 자동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인 A랑 2R 가지고 A를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딱히 이걸 굳이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아요. 변의 길이 3개, 각도 2개를 알아야 식이 완성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녀석이 옛날에 항상 나왔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게 이제 코사인 2법칙 증명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요걸 많이 썼거든요. 근데 코사인 2법칙은 꼭 1법칙이 아니어도 증명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책에서 주로 보게 되는 증명 방법을 이용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코사인 2법칙 증명도 책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증명을 좀 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이 삼각형 뭐 H다 Y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삼각함수, 삼각비 가지고 나타내 보면 B분의 Y라는 건 코사인 C였어요. 그래서 Y라는 게 B 코사인 C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고요. H도 있는데 B분의 H라는 건 사인 C겠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H라고 하는 건 B 사인 C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 다음 이제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생각해 볼 텐데 지울까요? 그냥? 차이가 없으니까.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직각삼각형이에요. 여전히. 요 변의 길이는 C고요. 요 변의 길이는 H니까 H는 우리 B 사인 C라고 하기로 했고요. 요 밑에 있는 변의 길이는 여기 X라고 써있긴 한데 우리 아까 Y라는 걸 B 코사인 C로 나타냈거든요. 전체 A에서 Y를 뺀 게 요만큼이기 때문에 요 변의 길이는 A에서 B 코사인 C를 뺀 거와 같더라 라는 말이 돼요. 그죠? 요만큼이 B 코사인 C니까 A에서 B 코사인 C를 뺐다고요. 그리고 나서 저거 뭐 할 거냐면 피타고라스를 생각할 거라고요.
그럼 빗변은 c제곱이고요. 밑변에 해당하는 게 a-b 코사인 c의 제곱이고요. 높이에 해당하는 게 b 사인 c예요. 그래서 우변을 전개해 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더하기 b제곱 코사인 제곱 c 더하기 b제곱 사인 제곱 c. 그럼 여기 b제곱 코사인 제곱이랑 b제곱 사인 제곱은 둘이 더하면 그냥 b제곱으로 없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누가? c제곱이라는 녀석이.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코사인 법칙. 뭐 옛날에는 이 법칙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식은 하나의 식이 완성되려면 필요한 게 세 변의 길이하고요. 각도를 하나만 알면 돼요. 아까 1법칙은 변의 길이 3개랑 각도 2개가 있어야 완성이 됐었다면 얘는 변의 길이 3개랑 각도 하나만 알아도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이 1법칙보다 훨씬 더 효용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을 메인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이것만 남겨놓고 코사인 법칙이다 라고 이제 이거 하나만 책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보시면 주로 꼭 그런 건 아닌데 주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는 건 누구냐면 일단 요 변의 길이 c제곱이겠죠. 알고 있는 게 변의 길이 a, 변의 길이 b, 그리고 각도 c. 그런데 변의 길이 a와 b, 그리고 각도 c는 변의 길이 a와 b, 그리고 각도 c는 이 사이에 끼어있는 각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요 변의 길이를 알아내는 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 아까 사인 법칙 다시 와서 생각해 보면 요 각도랑 알고 있고 뭐 요 변의 길이 알고 있으면 완성되는 거였거든. 그래서 만약에 요 각도를 몰라. 그럼 이런 상태라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요 각을 알아낼 수 있겠죠? 요 각을 알아냈다는 건 이제 요 각도도 알아내는 거니까 그런 걸 이용하시면 또 사인 법칙으로 얘를 구할 수도 있죠. 아니면 뭐 또 뭘 해야 되지? 변의 길이를 하나 빼볼까요? 이런 식으로 알아냈으면 이렇게 대응되는 거 알았으니까 이렇게 대응되는 걸 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인 법칙이었다면 코사인 법칙은 약간 다르게 어떤 경우에 쓰는 거냐면 각도 하나 아는 건 좋은데 변의 길이 2개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때 요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변의 길이 2개랑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을 알면 코사인 법칙으로 얘를 찾는 거고 만약에 끼어 있는 각이 아니라 이런 각도를 알았으면 이렇게 둘이 대응되는 거니까 요 각도를 알아낼 수 있겠죠?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그래서 똑같이 변의 길이 2개의 각도를 아는데 얘처럼 끼어 있는 각을 알면 저거 쓰는 거고요. 끼어 있지 않은 다른 각을 알면 사인 법칙을 쓰는 거다. 약간 뭐 1차원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항상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여기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많이 연습해봤을 테니까 하나만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똑같이 각도 C를 알고 있는데 얘가 아니라 다른 애들도 구하자면 구할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변의 길이 A를 모르고 B, C를 알고 각도 C를 알아. 코사인 법칙 쓰자면 쓸 수는 있어요. 그림으로 따져보면 자 변의 길이를 B하고 C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각도 C를 안다고 쳐봐요. 요 각도 C를 알고 있다고 쳤을 때 이걸 만족하는 나머지 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변의 길이 C가요.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을 수 있는데 얘를 약간 돌리면 이렇게 겹쳐지겠지. 그래서 삼각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더 겹쳐지면 오히려 또 삼각형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림 좀 별로네. 각도를 하나 정해놨다고 치고 요 각도는 변하는 게 아니야. 요 변의 길이가 정해져 있다고 치고요. 여기에다가 좀 길이를 대체할 만한 게 없나? 요 정도 길이가 되는 또 아이고 너무 길어. 요 정도 길이가 되는 선분으로 삼각형을 만드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도 만들 수 있지만
약간 둔각인 이렇게 생긴 삼각형도 만들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각도 하나에 끼어있지 않은 두 변의 길이를 알아버리면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커다란 삼각형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날씬하게 생긴 둔각 삼각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식에서 소문자 A를 몰라가지고 A에다 미지수를 두고 풀면 2차 방정식이 될 텐데 근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이런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변의 길이는 이렇게 짧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긴 것도 있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로 얘를 만약에 모르면 코사인 법칙보다는 다른 법칙을 이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쓰는 거 요거 코사인 C 찾을 때 많이 써요. 그죠? 이거 얘만 남기고 나머지 저쪽으로 다 넘기면 변의 길이 3개를 알 때 각도 하나를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각도는 변의 길이 3개를 만약에 다 알았으면 뭐 굳이 코사인 C만 구할 게 아니라 코사인 A나 코사인 B도 당연히 구할 수 있고 그중에 우리가 아는 특수각 있으면 실제 각도까지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 자체는 이렇게 생겼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로 만나게 되는 건 그래서 뭐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니 뭐 삼각형 한 내각의 크기 중에 제일 큰 거 작은 거 누구니 아니면 그림 막 복잡하게 생긴 거 나오면서 뭐 변의 길이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참고로 나중에 아니지 나중에도 사실 볼 일이 없겠다. 그 우리가 도형의 성질 그림 그려가지고 푸는 거요.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아니면 원에서 뭐 접선, 할선, 뭐 현 뭐 이런 거 전부 다 도형의 성질 자체는 중3 때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방정식으로 찾는 건 1학년 때 배우기, 고1 때 배우긴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삼각형의 변의 길이라던가 원에서 호의 길이, 현의 길이 이런 거 구하는 건 중학교 때 배운 피타고라스가 거의 다예요. 그런데 1위로 와서 이 삼각형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뭐 하는 거냐면 굳이 직각삼각형이 아니어도 변의 길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복잡한 도형 문제 같은 거 나올 때 아마 뭐 미적분 나중에 공부하실 분들은 뭐 무한급수 이런 거에 가면 되게 복잡한 도형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주로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가지고 변의 길이 구하는 게 대부분인데 경우에 따라선 이렇게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배운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직각삼각형이 아니어도 우리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어떤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는 거예요. 사각형, 직각사각형을 절반하면 직각삼각형이 되듯이 사각형 절반에서 삼각형 넓이 구하겠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다고 치고 뭐 요 변의 길이를 A, 여기 A, B, C, 여기가 B, 여기 C 이렇게 생겼을 때 높이 혹시 구할 수 있으면 이 높이를 H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 넓이를 우리 보통 대문자 S로 나타내니까 밑변을 A라고 보시면 되겠죠? 2분의 1 A 곱하기 H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텐데 다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생각해 보면 직각삼각형이니까요. 이 H를 아까 우리 뭐라고 나타냈냐면 B분의 H가 sin C이기 때문에 다시 B분의 H가 sin C이기 때문에 H라는 녀석을 B sin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H 자리에 B sin C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A, B, sin C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고요. 이건 약간 초딩, 중딩 같은 느낌이라면 이제 요렇게 생긴 녀석으로 와야 제대로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겠죠.
보시는 것처럼 두 변의 길이랑 사이에 끼어 있는 각도를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변의 길이 두 개랑 사이에 끼어 있는 각도를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첫 번째 공식인데, 여기 지금 하필이면 사인이 나왔잖아요. 우리 삼각함수의 활용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사인 법칙이라 가지고, 그래서 약간 억지지만 요 사인이라는 자리에 외접원의 반지름을 막 쑤셔 넣어 가지고 공식을 변형을 했다고요. 사인 법칙 아까 뭐였었냐면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랑 사인 C분의 C가 2R과 같더라 였거든요. 그럼 식을 약간 바꾸면 이 얘기였잖아. 2R분의 A가 사인 A다 였어요. 그럼 여기 사인 C라고 써 있는 건 누구랑 똑같은 거야? 2R분의 C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사인 C 자리에 2R분의 C를 집어넣으면 이건 4R분의 AB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일 녀석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사인 법칙이라서 억지로 끼워 넣은 거고요. 사실은 이 공식을 기억하는 것보다 뭘 더 마음속 깊이 새겨둬야 되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건 사인 법칙을 어떻게든 쓰란 이야기거든요. 삼각형에서 갑자기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다는 건 대부분 사인 법칙 쓰란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 문제에 뭐 삼각형 넓이 어쩌고 저쩌고인데 외접원의 반지름 얘기가 나왔으면 외접원의 반지름, 그건 사인 법칙 쓰란 얘기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 있는 R 대신에 이런 애들을 집어넣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R을 이용해서 차라리 사인 값을 하나 찾은 다음에 이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요. 갑자기 대뜸 이런 공식 외우는 건 조금 와닿지 않으니까. 물론 심지어 이렇게 바꾸기도 해요. 이거 A, B, 사인 C를 이렇게 변의 길이로 나타냈다면 요 A나 요 B를 이제 다르게 나타내는 거지. 예를 들면 A라는 게 2R sin A니까 이 자리에 2R sin A, 2R sin B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2R 제곱에 sin A, sin B, sin C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는데,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이걸 또 외우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역시나 외접원의 반지름을 보는 순간 이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간단하게 나타낼 생각을 일단 하시는 게 신상이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보시다시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뭘 풀려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긴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보면 사인 법칙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접원의 반지름 얘기한 김에 삼각형에 접하는 원은 내접원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림은 이렇게 생긴 거였죠. 원을 먼저 그리면 내접원이라는 건 약간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원 입장에서 보면 이 각각의 변이 다 접선이거든. 그래서 이제 만나는 점을 찾으면 다 수직으로 이렇게 잘라지게 되고요. 저 상태에서 각 꼭지점에다가 선분을 이어가지고 이 노란색 선을 따라서 가위질을 하면 납작하게 생긴 삼각형 세 개가 만들어진다고요. 가위질을 해서 이렇게 펼치면 이쪽으로 이렇게 펼쳐진다고.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펼쳐지겠죠. 이 펼쳐진 세 개의 삼각형은 높이가 전부 다 내접원의 반지름과 같은 R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밑변의 길이들을 다 더하면 이게 둘레의 길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넓이를 나타내보면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내접원의 반지름 R을 곱해서도 나타낼 수 있더라라는 거라고요. 얘는 차라리 우리 중학교 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원이나 뭐 접선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요 내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을 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옛날에 했을 거지만 외접원 하는 김에 같이 했고요. 이렇게 내접원이나 외접원이 아니라 앞에서 했던 뭐 코사인 법칙 이런 걸 이용해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제 헤론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책에
네, 있죠. 자, 여기도 보면 제일 마지막에 헤론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책에 따라서는 안 나와 있는 책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아셔야겠죠. 얘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거 변의 길이 3개를 알고 있으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각도 하나를 알 수 있거든요. 코사인 코사인 C를 하나 구할 수 있고요. 코사인 C를 구하면 사인 C도 구할 수 있겠죠. 심지어 삼각형의 내각은 어차피 파이보다 작을 거기 때문에 코사인은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지만 사인은 무조건 양의 값밖에 안 가져요. 그러니까 아무 각도나 코사인의 값을 하나 찾으면 사인의 값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를 이용해서. 그래서 코사인 값 하나 구하고 그걸로 사인 값을 하나 구해버리면 변의 길이 2개랑 사이에 끼어있는 각도 사인 값 알면 삼각형의 넓이 구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헤론 공식이라는 거 사실은 몰라도 변의 길이 3개가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이용해서 넓이는 구할 수 있어요. 변의 길이 3개로 코사인 값 하나 찾고 코사인 2법칙 그걸로 사인 값을 찾고 그 다음 2분의 1 AB 사인 세타 가지고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근데 그 과정을 일반화해서 찾아 놓은 게 헤론 공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녀석 넓이는 요거는 소문자 S예요. 요거는 대문자 S고 이렇게 생긴 문자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환을 할 건데 ABC를 다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 이게 소문자 S라고 치면 얘는 S랑 S-A랑 S-B랑 S-C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빡 씌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헤론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S 자리에다가 얘네 집어넣으면 이거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거는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2분의 A 빼기 B 더하기 C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C예요. 그러니까 A, B, C 다 더한 거에서 하나씩 떼면서 돌아가면서 하나씩 빼가지고 다 곱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생긴 녀석이 제가 아까 말한 코사인 2법칙 또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 그리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그거를 한꺼번에 싸잡아서 놓은 게 얘고요. 증명하는 과정이 그거예요. 한 칠판 한 바닥 정도면 할 수 있긴 한데 뭐 증명 과정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교과서에서 대놓고 나오는 공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좀 해두시면 좋고요. 혹시 쓸 기회가 있으면 자주 쓰셔가지고 몸에 좀 익숙하게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변의 길이 3개를 모조리 다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이 정도가 다예요. 변의 길이 하나랑 높이 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구하시면 되고 변의 길이 2개에 끼어있는 각 알면 얘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갑자기 들어왔다? 그런 거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다시 이 방법으로 바꾸시면 되고 내접원의 반지름 나와 있으면 요거 쓰란 이야기고요. 그런 거 없이 변의 길이만 3개 떨렁 주어져 있으면 헤론 공식을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내용이고요. 요거 이용해서 사각형 넓이 구하는 것도 나오긴 하거든요. 이 사각형은 여기다 할까요? 평행사변형의 경우엔 이게 대칭이라는 게 요거들이 평행이고 얘하고도 평행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의 경우엔 요 변이랑 요 변이 평행하고 얘랑 얘가 평행하기 때문에 변의 길이마저도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을 그래서 자르면 삼각형이 똑같은 넓이의 삼각형 2개가 되거든요. 합동의 삼각형 2개. 그래서 각도 하나를 만약에 알고 있고 변의 길이 2개를 알면 당연히 여기는 A고 여기는 B고 여기는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예요. 그럼 요거 2배 하면 될 거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뭐가 된다? 그냥 AB 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예요. 그죠? 그냥 삼각형의 넓이를 2배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름이 있는 사각형 말고 이름이 없는 막대 먹은 녀석도 넓이는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변의 길이가 아니라
대각선의 길이를 알아야 해요. 요 노란색 대각선, 요렇게 초록색 대각선, 요렇게 대각선 두 개의 길이랑 얘네 둘 사이에 끼인 각을 하나 알아야 되거든요. 뭐 요거를 세타라고 하셔도 되고 얘를 세타라고 하셔도 되는데 노란색 길이를 뭐 A라고 보고 초록색 길이를 B라고 보자고요. 그럼 요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 요 A를 요 B를 따라서 평행이동 시켜서 요 꼭지점까지 가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도 평행이동 시켜서 요 꼭지점까지 보낼 거고요. 초록색은 또 반대로 이거 따라서 평행이동 시켜서 이렇게 만들 거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 여기 노란색, 노란색, 여기 초록색, 여기 초록색 이렇게 커다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돼버린 거죠. 어쨌든 초록색 길이는 다 평행하고 노란색 길이는 다 평행하기 때문에 요 변의 길이가 B고 또 요 변의 길이가 A인 평행사변형이 되더라 이고요. 요 각도가 세타이기 때문에 요 각도도 세타고 요 각도도 세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큰 사각형이 바로 누가 되냐면 AB 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 중에 실제로 흰색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은 이 각각의 사각형들에서 절반씩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요 사각형 중에 절반이고 요 사각형 중에 또 절반이고 이거 중에 절반, 이거 중에 절반이라서 이걸 전체적으로 절반 하시면 다시 사각형의 넓이가 되더라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대각선의 길이 두 개를 알 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구해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세타가 여기여도 되고 여기여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어차피 얘랑 얘는 여기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여서 사인 입장에서 보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어차피 같은 값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긴 녀석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걸로 나오는 공식 두 가지더라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이 정도고요. 오랜만에 또 상학함수 문제 푸는 거니까 문제 푸시면서 한 번씩 옛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고 중간에 혹시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요.